단돈 100원이면 동네 약국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이 하얀 알약이 한 알에 10,000원이 넘는 비아그라보다 100배 더 강력하고 부작용조차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수백만 원짜리 녹용과 홍삼을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제약회사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어하는 이 천연 기폭제를 모른다면 당신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될 뿐입니다. 매일 밤 사랑하는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삼켜야 했던 그 깊은 한숨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천근만은 무거웠던 몸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믿으셨습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처절한 영양 실조의 비명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이 비밀은 당신의 꺼져가는 남성성을 되살릴 유일한 구원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만 명의 남성들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지민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진짜 남자가 되는 법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당신의 그 간절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당신의 나이와 함께 활력 부활이라는 4글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껍데기만 요란한 가짜 건강법은 머릿속에서 모두 지우십시오.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멈춰버린 남자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릴 진짜 의학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달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67살의 최 선생님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최 선생님은 겉보기에는 아주 점잖고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셨지만 그분의 눈빛은 삶을 포기한 듯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성공했다, 팔자 좋다 하지만 속은 다 문드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밥맛도 없고 무엇보다 남자의 구실을 못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아내 보기가 민망해 죽겠습니다. 좋다는 대학 병원은 다 다녀봤고 1년에 약값으로만 1,000만 원을 넘겠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 몸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최 선생님의 이 처절한 하소연은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50, 60대 남성분들의 소리 없는 비명일 것입니다. 저는 최 선생님이 가져온 그 수많은 영양제와 보약 보따리를 보며 안타까움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몸은 영양 부족이 아니라 흡수 불능 상태입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걸 많이 먹는데 흡수 불능이라니요 하고 반문하시겠지만 이것은 현대 의학이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입으로 무엇을 넣느냐가 아니라 몸이 그것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쩍쩍 갈라진 콘크리트 바닥에 최고급 씨앗을 뿌리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땅이 굳어 있는데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겠습니까? 싹이 트지 않는 건 씨앗 탓이 아니라 땅 탓입니다. 제가 최 선생님께 처방한 것은 비싼 주사도 위험한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약국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2가지 영양소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시던 최 선생님이 정확히 한 달 뒤 제 진료실로 아이처럼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도대체 제 몸에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어제 아침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냥 우연인가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평생 달고 살았던 그 지긋지긋한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최 선생님의 인생을 바꾼 이 기적 같은 변화, 그 핵심에는 바로 위산 저하라는 숨겨진 범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만성 피로와 정력 감퇴의 근본 원인은 비싼 약을 안 먹어서가 아니라 바로 위장이 늙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위에서 위산이 콸콸 쏟아져 나와 쇠도 녹일 만큼 강력한 소화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60대가 넘어서면 우리 몸의 위산 분비량은 20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위산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돌리는 핵심 연료를 추출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특히 남자의 활력과 직결되는 핵심 비타민, 바로 비타민 B12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에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아주 도도해서 강력한 위산이 나와서 단백질과의 결합을 끊어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않고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위산이 묽어지니 아무리 비싼 한우를 먹고 장어를 먹어도 비타민 B12는 분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대변으로 배설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지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몸속 세포들은 매일매일 굶주림에 허덕이며 제발 연료 좀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우성이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피로감, 무기력증, 그리고 우울감입니다. 세포가 굶고 있는데 무슨 힘으로 남자의 기능을 유지하겠습니까? 생존이 급한데 번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뇌에는 아주 똑똑해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생명 유지에 덜 중요한 기능부터 꺼버립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바로 생식 기능, 즉 정력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발기가 안 되고 선교기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몸이 살아남기 위해 켜놓은 절전 모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절전 모드를 해제하고 다시 풀파워 모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위산이 안 나오면 위산을 억지로 나오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늙은 위장을 억지로 채찍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더 현명한 방법 우회 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고용량 비타민 B12를 직접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최 선생님께 처방한 첫 번째 비밀 병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부터 당장 종합 비타민은 끊으십시오. 대신 약국에 가서 비타민 B12 단일 성분으로 된 것, 용량이 1000 마이크로그램인 것을 달라고 하십시오. 최 선생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1000 마이크로그램이요? 그렇게 많이 먹어도 됩니까? 네, 무조건 많이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위장은 지금 흡수율이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적은 양을 먹어서는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물 호스가 막혔을 때 수압을 세게 틀어 뚫어버리듯이 고용량을 쏟아 부어야 그중 일부라도 흡수되어 말라버린 세포를 적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타민 B12는 수용성이라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부작용 걱정 없이 마음껏 드셔도 되는 몇 안 되는 안전한 영양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비타민 B12일까요? 이 녀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남자를 다시 남자답게 만드는 걸까요? 이 비밀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아마 당장 약국으로 달려가고 싶으실 겁니다. 비타민 B12의 별명은 에너지 점화 플러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 세포 속 엔진인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엔진에 연료만 넣는다고 차가 굴러갑니까? 아닙니다. 스파크를 튀겨서 불을 붙여줘야 폭발적인 힘이 나옵니다. 그 불꽃을 튀겨주는 역할, 그 유일한 열쇠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연료는 타지 않고 그을음만 남깁니다. 그 그을음이 바로 활성산소이고 피로물질인 젖산입니다. 여러분이 밥만 먹으면 졸리고 몸이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이 붙지 않으니 힘은 안 나고 찌꺼기만 쌓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B12가 충분히 공급되는 순간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꺼져가던 엔진에 강력한 스파크가 튀면서 묵혀있던 연료들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최 선생님이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진다고 했던 그 느낌. 그것은 기분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깨어나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뇌세포가 깨어나니 정신이 맑아지고 근육세포가 깨어나니 몸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타민 B12가 남자에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남성의 자존심 그곳을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발기는 피의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르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통하는 혈관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이 문을 여는 신호 물질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들이 하는 일이 결국 이 산화질소를 강제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B12는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호모시스테인 대사 과정의 핵심 사령관입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혈관에 쌓입니다. 이 독소는 혈관 벽을 긁어 상처를 내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딱딱해진 혈관은 산화질소의 신뢰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은 굴뚝 같아도 혈관 문이 녹슬어 열리지 않으니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용량의 비타민 B12를 섭취하면 이 호모시스테인은 메티오닌이라는 유익한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혈관의 독소가 사라지고 혈관 내피세포가 재생되면서 다시 말랑말랑한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맞춰 혈관 문이 부드럽게 그러나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 선생님이 30년 만에 경험했다는 아침의 기적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자극제가 아닙니다. 무너진 혈관 시스템을 복구하고 끊어진 에너지 회로를 연결하는 근본적인 치유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알약을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드시지만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반드시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은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침은 하루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 시동 시간입니다. 이때 점화 플러그를 꽂아줘야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컵과 함께 넘기는 이 작은 알약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지배하는 컨디션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원장님, 에너지도 좋고 발기도 좋은데 저는 밤에 잠이 안 와서 미치겠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자다가 쥐도 잘 나고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아침에 엑셀을 밟아 힘차게 달렸다면 저녁에는 브레이크를 밟아 부드럽게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낮 동안 뜨겁게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낡은 부품을 갈아 끼우는 정비 시간이 없다면 그 차는 얼마 못 가 고장이 나고 말 것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호소하는 불면증과 근육 경직 그리고 예민함.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력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 선생님께 아침에 비타민 B12와 함께 밤을 위한 또 하나의 열쇠를 쥐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딱딱하게 굳은 몸과 마음을 녹여줄 천연 진정제이자 밤의 수리공입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약국으로 달려가시기 전에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 마그네슘이나 집어 드시면 돈만 버리고 설사하느라 고생만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먹는 엉터리 마그네슘과 진짜 내 몸을 살리는 마그네슘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이 두 가지 영양소의 효과를 10배로 폭발시키는 마지막 히든카드까지. 이제 우리는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당신의 몸을 완벽한 남성으로 재건축하는 두 번째 설계도가 다음 단계에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고 실용적일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밤을 지배할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약국으로 달려가시기 전에 제 말을 뼛속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그네슘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집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힌 제품입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덥석 사지만 이것은 당신의 몸에 흡수되기는커녕 설사만 유발하는 변비약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장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킬레이트 마그네슘처럼 흡수율이 높게 가공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당신의 밤을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밤에 이 마그네슘을 꼭 먹어야만 할까요? 아침에 먹은 비타민 B12가 당신의 엔진을 맹렬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엑셀이라면 마그네슘은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페달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남성들의 가장 큰 비극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에 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의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교감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이 긴장이 풀리지 않으니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뭉쳐 있으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치솟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몸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이때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뇌에게 이제 그만 쉬어라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잔뜩 긴장했던 신경이 느슨해지고 딱딱하게 굳었던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최 선생님이 처음에 호소했던 불면증과 근육통이 사라진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의 진짜 위력은 혈관 건강에서 드러납니다. 아까 비타민 B12가 산화질소라는 혈관 문을 여는 열쇠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있어도 문이 녹슬고 뻑뻑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벽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이 문이 아주 부드럽게 열리도록 기름칠을 합니다. 즉,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짝꿍입니다. 아침에는 비타민으로 시동을 걸고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길을 닦아놓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당신의 몸은 낮에는 지치지 않는 활력을, 밤에는 깊은 휴식과 강력한 회복력을 얻게 됩니다. 최 선생님은 이 간단한 루틴을 지킨 지 일주일 만에 코를 골며 꿀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그네슘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반드시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용량은 하루 400mg 정도가 적당하지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십시오.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200mg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야 탈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엔진을 켜는 점화, 플러그와 엔진을 식히는 냉각수를 모두 얻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혈관을 그야말로 갓 태어난 아기처럼 깨끗하게 만들 마지막 비기를 공개하려 합니다. 엔진도 좋고 냉각수도 좋은데 만약 연료가 흐르는 파이프 자체가 찌꺼기로 꽉 막혀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피를 만들어내도 그 피가 끈적끈적한 기름때 때문에 흐르지 못한다면 남성의 그곳으로 가는 길은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혈관을 대청소해줄 강력한 청소부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 오메가3를 드십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찍어낸 캡슐 속에 든 그 기름이 과연 얼마나 신선할까요? 몇 달 전에 잡은 생선을 가공해서 배를 타고 건너온 그 기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환자들에게 비싼 오메가3 영양제 대신 시장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갓간에서 갓 짜낸 신선한 들기름 한 병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나물 무칠 때 쓰는 그 평범한 들기름입니다. 하지만 이 들기름이 식물성 오메가3의 제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들기름의 60% 이상이 오메가3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성 기름 중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 신선한 오메가3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혈관 벽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녹여내고 서로 엉겨붙어 떡이 된 끈적한 피를 맑고 투명하게 풀어줍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강력한 세정제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피가 도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손끝, 발끝, 그리고 남성의 중심부까지 막힘없이 질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약물 없이 발기력을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들기름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못 다루면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독약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모든 요리에 들기름을 넣어 드셨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할 때도 볶음 요리를 할 때도 식용유 대신 들기름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기겁을 하며 말렸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매일 아침 발암 물질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는 열에 극도로 약합니다. 조금만 높은 온도가 가해져도 순식간에 산패되어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들기름은 절대 불 근처에 가져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차가운 상태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를 드실 때 밥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을 입에 넣으십시오. 그 고소한 기름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당신의 혈관 청소가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기름만 먹기가 역하다면 다 된 밥에 비벼 드시거나 차가운 샐러드 위에 뿌려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공기와 빛에도 아주 약해서 쉽게 상합니다. 반드시 갈색 병에 담아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딴 지 한 달이 지났다면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아깝다고 상한 기름을 먹는 것은 혈관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신선한 들기름 한 달에 한 병, 그것이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생명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완벽한 삼각편대를 갖추었습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B12로 강력한 시동을 걸고 들기름 한 스푼으로 혈관 고속도로를 뻥 뚫어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지친 몸을 달래고 회복시킵니다. 이 간단한 3가지 습관이 당신의 몸 안에서 어떤 혁명을 일으킬지 상상해 보십시오. 최 선생님은 이 3박자를 갖춘 지 딱 3달 만에 고혈압 약을 반으로 줄이셨고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부부 관계를 되찾고 제2의 신혼을 보내고 계십니다. 원장님, 요즘은 아내 보는 게 무섭지 않고 설렙니다. 그분의 그 한마디 속에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보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방법만 안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좋은 재료들을 내 몸에 200% 흡수시키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호르몬 도둑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 넣어도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 나간다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 단계에서는 당신이 무심코 하고 있는 사소한 습관들이 어떻게 당신의 남성 호르몬을 갉아먹고 있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숨만 쉬어도 정력이 좋아지는 기적의 호흡법과 남자의 하체를 강철처럼 만드는 생활 속 운동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 자체를 호르몬 친화적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몸의 대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당신의 부엌에는 이미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 그리고 들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아직 승리를 확신하기엔 이릅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가득 채워도 연료통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그 차가 얼마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싼 돈과 정성을 들여 채워 넣은 그 귀한 호르몬들이 어딘가로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그 구멍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곳곳에는 남성 호르몬을 소리 없이 갉아먹고 남성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독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어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물병과 무심코 받아든 영수증, 그리고 습관적으로 내뱉는 한숨 속에 그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적은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입니다. 현대인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있어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적인 것에와 다를 바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면 뇌는 이것을 전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뿜어냅니다. 문제는 이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이 상극이라는 점입니다. 몸이 위기라고 느끼면 뇌는 당장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기능부터 꺼버립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을 아십니까? 바로 생식 기능입니다. 사자가 쫓아오는데 번식을 생각할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는 즉시 고환의 호르몬 공장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퇴근한 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밤에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혈관 속에는 이미 코르티솔이라는 독극물이 가득 차서 남성 호르몬이 설 자리를 완전히 빼앗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르티솔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성격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이 전시 상황을 평화 모드로 바꾸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입니다. 숨 쉬는 방법만 바꿔도 호르몬이 바뀝니다. 하루에 딱 3번 제가 알려드리는 4, 7, 8 호흡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코로 4, 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7초간 숨을 멈춥니다. 이 멈추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숨을 멈추는 동안 우리 몸의 산소 교환 효율은 극대화되고 날뛰던 교감신경이 강제로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후하고 8초간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것을 4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짧은 1분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뇌는 이제 살았구나, 안전하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전시 상황이 해제되니 코르티솔 분비가 멈추고 비로소 억눌려 있던 테스토스테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호흡법은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계실 때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일 때 잠깐씩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정력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숨만 잘 쉬어도 남자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내야 할 적은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는 남성성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똑같은 행세를 합니다. 이것을 가짜 호르몬, 즉 젠웨스트로겐이라고 부릅니다. 남자의 몸속에 이 가짜 여성 호르몬이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어라 호르몬이 충분하네 하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남성 호르몬 생산을 중단해버립니다. 그 결과 남성의 가슴이 여자처럼 나오고 뱃살이 늘어지며 정자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끔찍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현대 남성들의 정자수가 50년 전에 절반으로 줄어든 주원인입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사 마시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조심하십시오. 햇빛을 받아 뜨거워진 플라스틱 병에서는 엄청난 양의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옵니다. 그것을 마시는 것은 거세 약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능하면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매일 만지는 영수증도 위험합니다. 영수증의 글씨를 나타내게 하는 가멸지에는 비스페놀 A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피부를 통해 직접 흡수되어 혈관으로 침투합니다. 맨손으로 영수증을 만지고 그 손으로 입을 닫거나 음식을 집어먹지 마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남성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지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남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적은 바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중년 남성의 불룩 나온 배는 인격의 상징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잡아먹는 거대한 하마와도 같습니다. 지방세포에는 아로마타제라는 무시무시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피 같은 테스토스테론을 낚아채서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버립니다. 즉, 뱃살이 많을수록 남성 호르몬은 사라지고 여성 호르몬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살이 찔수록 점점 더 여성화가 진행되고 정력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뱃살을 빼지 않고 정력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굶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타민 B12와 들기름을 먹으며 건강하게 지방을 태워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남자는 하체다라는 말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왜 하체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드뭅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 근육의 70%가 모여있는 거대한 당분 저장소이자 남성 호르몬을 뿜어내는 가장 강력한 발전소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의 인겨 에너지를 지방으로 쌓지 않고 근육이 다 태워버립니다. 반대로 허벅지가 가늘어지면 그 에너지는 갈 곳을 잃고 배로 몰려가 내장 지방이 되고 결국 호르몬을 파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급증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는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허벅지가 가늘어졌다면 그것은 이미 비상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십시오. 스쿼트라는 거창한 이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TV 보면서 양치하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허벅지가 타들어가는 그 통증을 즐기십시오. 그 통증이 느껴질 때 여러분의 고환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솟구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피를 다시 위로 쏘아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약하면 피는 아래에 고여 썩게 됩니다.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펌프가 작동하여 하체의 고인 피를 전신으로 순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천연 비아그라이자 혈액 순환 개선제입니다. 하루 100번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바꿉니다. 자, 이제 독소를 차단하고 엔진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24시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계를 멈추고 기름칠을 하고 부품을 가는 정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 정비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잠을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면 시간은 남자의 몸이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소모된 테스토스테론을 다시 채워 넣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순간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기억하십시오. 이 4시간은 호르몬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다면 여러분은 공장 문을 닫아 걸고 원료 공급 트럭을 돌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스스로 호르몬 공장을 파괴하는 테러 행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호르몬 재생도 불가능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방을 암흑처럼 어둡게 만드십시오. 어둠 속에서 우리 몸은 치유되고 비로소 남성은 회복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과학적 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 그리고 들기름으로 재료를 채우고 호흡과 생활 습관으로 구멍난 독을 막고 운동과 수면으로 엔진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변화를 받아들일 완벽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듣고도 망설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아내는 먹으면 안 되나요? 이거 평생 먹어야 하나요?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궁금증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마지막 4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명쾌한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가장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80대 어르신의 감동적인 마지막 사연을 통해 이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4부에서 여러분의 눈시울을 붉히게 할,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게 할 진짜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도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잃어버린 남성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자연의 비법들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 그리고 들기름이라는 기적의 식재료부터 내 몸의 독소를 빼내고 호르몬을 채우는 생활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은 제가 25년 의사 생활을 걸고 보증하는 정답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론이 아무리 완벽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종이 위에 적힌 글자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그리고 댓글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혈압 약과 당뇨 약을 한 주먹씩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영양제들을 또 먹어도 괜찮을까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아주 괜찮습니다. 오히려 권장합니다.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은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약을 먹듯이 이것은 영양 공급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체내 마그네슘이 고갈되기 쉽고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 흡수가 방해받아 결핍되기 쉽습니다. 즉, 약을 드시는 분들일수록 이 두 가지 영양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히려 이 영양소들이 채워지면 혈관이 건강해져서 장기적으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아주 나쁘신 투석 환자분들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내가 자기도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묻는데 줘도 됩니까?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기립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부디 아내분과 함께 드십시오.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은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기가 막힌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여성의 불면증과 우울감을 개선하고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비타민 B12는 나이 든 여성의 치매 예방과 활력 증진에 탁월합니다. 즉, 남편에게는 정력을, 아내에게는 젊음을 선물하는 부부 회춘 묘약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한다는 심리적 유대감입니다. 매일 아침 부부가 마주 앉아 영양제를 챙겨주고 들기름을 나눠 먹는 모습. 여보, 이거 먹고 우리 건강하게 100년 해로합시다 하며 웃는 그 순간.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뿜어져 나옵니다. 몸이 건강해져도 마음이 멀어지면 부부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나타납니까? 성격 급하신 우리 한국 남성분들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 없다고 투덜대십니다. 저는 정확하게 333 법칙을 말씀드립니다. 313주 그리고 3개월입니다. 섭취 3일이 지나면 위장이 편안해지고 배변 활동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내 몸이 좋은 재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3주가 지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고 눈이 맑아집니다. 혈액 속에 영양분이 충분히 차올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3개월, 우리 몸의 적혈구가 완전히 바뀌는 주기입니다. 3개월을 꾸준히 드셨다면 여러분의 혈관 세포는 이미 병들고 늙은 세포에서 싱싱하고 건강한 세포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난 수십 년간 혹사당하고 방치되었던 여러분의 몸입니다. 고작 며칠 만에 보상받으려 하는 것은 도둑놈 신보입니다. 내 몸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묵묵히 채워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제 가슴 속에 가장 깊이 박혀있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사례가 아니라 인간 승리의 드라마이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작년 겨울 휠체어에 의지한 채 진료실에 들어오셨던 82살의 김 어르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은 심각한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줄을 차고 계셨고 오랜 투병 생활로 다리 근육이 다 빠져 혼자 걷기도 힘든 상태셨습니다. 원장님,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소변줄을 차고 사는 게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내 힘으로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싶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삶에 대한 애착보다는 깊은 체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그 간절한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죽는 순간까지 재생합니다. 저와 함께 딱 6개월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께 약 대신 비타민 B12와 마그네슘, 그리고 재활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여든이 넘은 노인이 뭘 하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떨리는 손으로 직접 약을 챙겨 드시고 침대에 누워서라도 발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며 종아리 근육을 깨우셨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소변줄을 뺐을 때 스스로 소변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르신은 지팡이도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저 오늘 아침에 뒷산 약수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할멈 손을 잡고 잤는데 마음이 어찌나 뜨거워지던지 내가 다시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82살의 나이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물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의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김 어르신보다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피어날 준비가 된 꽃봉고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단 하나의 강력한 실행 매뉴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냉장고 문 앞에 그리고 머리맡에 붙여두어야 할 남성 부활의 10계명과도 같은 요약본입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십시오. 둘째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 1000 마이크로그램 한 알과 신선한 생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할 강력한 엔진과 윤활유입니다. 셋째 식사 후에는 절대 눕지 마십시오. 단 20분이라도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허벅지와 종아리가 움직여야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 남자가 섭니다. 걷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천연 비아그라입니다. 넷째 저녁 식사 후에는 마그네슘 400mg을 드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지친 몸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밤의 수호신입니다. 다섯째 틈날 때마다 케겔 운동과 발뒤꿈치 들기를 반복하십시오. TV 볼 때, 양치할 때 하는 그 작은 동작들이 모여 강철 같은 하체를 만듭니다. 여섯째 플라스틱, 물병과 영수증을 멀리하고 환경 호르몬을 차단하십시오. 일곱째 하루 3번 4, 7, 8호흡법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끄십시오. 여덟째 밤 10시가 되면 스마트폰을 끄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잠은 최고의 보약이자 호르몬 충전 시간입니다. 아홉째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십시오. 좋은 음식은 나눠 먹고 서로의 몸을 마사지해주며 대화하십시오. 정서적 교감이 없는 육체적 건강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열째 나는 매일 젊어지고 있다는 긍정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10가지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내 몸을 아끼겠다는 마음가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저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심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부터 세포는 다시 태어납니다. 1년 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축 처진 어깨와 불룩 나온 바에 대신 탄탄한 가슴과 빛나는 눈빛을 가진 남자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영상 보기를 정말 잘했어. 내 인생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됐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간 보아온 수만 명의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이라는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저 한지민 원장은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건강혁명에 동참하겠다는 결심이 서셨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힘차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강한 남자다 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을 글로 적는 순간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과 행복은 나눌수록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익어가는 것입니다. 더 멋지게, 더 건강하게, 더 당당하게 익어갑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주치의 한지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날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하며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